비지도 학습 기초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이블 없이 패턴을 찾는 머신러닝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비지도 학습이란 무엇인지, K-민즈 클러스터링, 엘보 메서드로 최적의 K-값 찾기, 계층적 클러스터링, PCA 차원 축소, 그리고 클러스터링 결과 시각화 방법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비지도 학습은 정답 레이블 없이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지도 학습과 가장 큰 차이점은 레이블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자체의 구조와 유사성을 기반으로 학습하며 크게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연관 규칙 학습으로 나뉩니다. 비지도 학습의 3가지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클러스터링은 유사한 데이터끼리 그룹화하는 기법입니다. 둘째, 차원 축소는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화하면서도 핵심 정보는 유지합니다. 셋째, 연관 규칙 학습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발견합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목적과 활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실무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고객 세분화를 통해 유사한 구매 패턴을 가진 고객들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탐지 시스템에서는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거래를 자동으로 발견합니다. 추천 시스템에서는 유사한 사용자나 아이템을 그룹화하여 더 나은 추천을 제공합니다. 비지도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플라브즈 함수로 테스트용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이블 y를 언더스코어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특성 x만 사용합니다. 생성된 데이터는 매트플라트립으로 시각화하여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센트로이드라는 중심점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K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먼저 K개의 센트로이드를 랜덤하게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각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할당합니다. 할당이 완료되면 각 그룹의 평균을 계산해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을 센트로이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을 실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클런의 K-민즈 클래스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nCLUSTERS 파라미터로 그룹 개수를 지정하고 피트 메서드로 학습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레이벨즈 속성으로 각 데이터가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클러스터 센터즈 속성으로 센트로이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민즈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점으로는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빠르며 대용량 데이터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K-값을 사전에 지정해야 하며 초기 센트로이드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형 클러스터를 가정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의 그룹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엘보 메서드는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 K를 결정하는 시각적 기법입니다. 이너셔는 각 데이터 포인트와 센트로이드 간 거리의 제곱합으로 K가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점부터 감소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 지점이 팔꿈치처럼 꺾이는 곳입니다. 이 지점이 최적의 K값이며 이를 넘어서면 클러스터를 더 늘려도 큰 이점이 없습니다. 엘보 메서드를 실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K값을 1부터 10까지 변경하면서 각각의 이너셜을 계산합니다. 포루프를 통해 각 K에 대해 K-민즈를 학습하고 이너셔 속성으로 이너셔 값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값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팔꿈치 지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트리 구조로 클러스터 간 관계를 표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병합형 방식은 각 데이터를 개별 클러스터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병합해 나갑니다. 반대로 분할형은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분할합니다. 덴드로그램이라는 나무 형태의 그래프로 계층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으며 K-민즈와 달리 K-값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SciP의 링키지 함수로 계층 구조를 계산합니다.
오워드 방법은 클러스터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링키지 함수는 각 단계에서 어떤 클러스터들이 합쳐지는지를 Z 행렬로 반환합니다. 덴드러그램 함수로 이를 시각화하면 나무 형태로 클러스터가 어떻게 병합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PCA, 즉 주성분 분석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PCA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면서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기법입니다. 데이터의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찾아서 첫 번째 주성분으로 설정합니다. 이 첫 번째 주성분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교하는 추가 축들로 나머지 정보를 표현합니다. PCA는 시각화, 계산 효율 향상, 과적합 방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PCA를 실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클런의 PCA 클래스를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n컴포넌트 파라미터로 축소할 차원수를 지정합니다. 피트 트랜스포엄 메서드로 데이터를 변환하면 원본보다 낮은 차원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익스플레인드 베리언스 레이시오 속성은 각 주성분이 설명하는 분산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 비율의 합이 높을수록 정보 손실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PCA가 고차원 데이터 처리에서 필수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각화 측면에서는 100차원 데이터를 2대 3차원으로 축소하여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 관점에서는 주요 정보만 남기고 불필요한 변동을 제거합니다. 계산 효율 면에서는 특성수를 줄여서 학습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들을 독립적인 축으로 변환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차원 데이터의 경우 PCA로 2대 3차원으로 축소한 후 산점도를 생성합니다. 각 클러스터를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센트로이드는 별도의 마커로 강조하여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 간 분리 정도를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를 시각화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민즈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레이블을 얻습니다. 스캐터 함수의 C 파라미터에 레이블을 전달하면 클러스터별로 다른 색상이 적용됩니다. 보리디스 컬러맵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구분이 잘 됩니다. 센트로이드는 빨간색 X 마커로 크게 표시하여 각 그룹의 중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지도 학습의 평가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루엣 계수는 클러스터 내 응집도와 클러스터 간 분리도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이너셔는 클러스터 내 데이터 간 거리의 합으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메인 지식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클러스터가 실제로 의미 있는지 해석하고 시각화를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K민즈를 적용하기 전 전처리 주의사항입니다. K민즈는 거리 기반 알고리즘이므로 특성 간 스케일 차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정규화나 표준화를 통해 모든 특성이 비슷한 범위를 갖도록 조정합니다. 이상치는 센트로이드 위치를 크게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범주형 변수는 원핫 인코딩 등으로 수치 변환이 필요하며 결측값은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비지도 학습에서 메이플라브즈 함수의 반환값 중 y 레이블을 언더스코어로 무시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를 보고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정답 레이블 없이 특성 데이터만으로 패턴을 찾기 때문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핵심은 정답 레이블 없이 데이터 자체의 구조와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메이플라브즈 함수는 테스트용으로 레이블을 함께 생성하지만 비지도 학습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X 특성만으로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그룹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비지도 학습의 3가지 주요 유형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연관 규칙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데이터끼리 그룹으로 묶습니다. 둘째, 차원 축소는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화하면서 핵심 정보는 유지합니다. 셋째, 연관 규칙 학습은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찾아냅니다. 분류와 회귀는 지도 학습에 해당하며 강화 학습은 별도의 학습 패러다임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조장을 뽑고 나머지 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조장에게 배정되는 것이라는 비유에서 조장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센트로이드입니다. K-민즈에서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센트로이드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K개의 센트로이드를 초기화한 후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할당합니다. 마치 조장인 센트로이드를 뽑고 학생들인 데이터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 조장에게 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결과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레이블이 없어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며 도메인 지식과 함께 결과를 해석해야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그룹이 정말 의미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도 학습처럼 정확도나 오차를 직접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전문가와 협업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적 맥락에서 클러스터가 의미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엘보 메서드에서 최적의 K값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너셔 감소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팔꿈치 지점을 선택합니다. 엘보 메서드는 K값에 따른 이너셔, 즉 클러스터 내 데이터 포인트들과 중심점 사이 거리의 합변화를 그래프로 그립니다. K가 증가하면 이너셔는 감소하지만 특정 지점부터 감소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지점이 마치 팔꿈치처럼 꺾이는 곳이며 여기서 최적의 K값을 결정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이커머스 회사에서 고객 세분화를 위해 K-민즈를 적용하려 합니다. K-민즈 적용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처리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특성 간 스케일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규화 또는 표준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K-민즈는 거리 기반 알고리즘이므로 특성 간 스케일 차이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금액 0부터 100만 원과 방문 횟수 0부터 100회를 그대로 사용하면 금액이 거리 계산을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규화나 표준화를 통해 모든 특성이 비슷한 범위를 갖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PCA 주성분 분석의 주요 목적과 장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면서 데이터의 분산, 즉 정보를 최대한 보존합니다. PCA는 차원 축소 기법으로 고차원의 복잡한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면서 핵심 정보인 분산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특성을 2대 3개의 주성분으로 줄여도 데이터의 주요 패턴은 보존됩니다. 이를 통해 시각화가 용이해지고 계산 비용이 줄며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과 K-민즈 클러스터링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한 번 합쳐진 클러스터를 다시 분리할 수 있어 더 유연하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병합형 방식에서는 한 번 합쳐진 클러스터는 다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탐욕적 알고리즘의 특성입니다. 반면 덴드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클러스터를 잘라 원하는 개수의 그룹을 얻을 수 있다는 점, K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K-민즈가 대용량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비지도 학습의 실무 활용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과거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수요량 예측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요량 예측은 과거 데이터인 특성과 실제 수요량인 레이블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지도 학습, 즉 회귀 문제입니다. 반면 이상 거래 탐지,
고객 세분화, 추천 시스템의 유사도 기반 그룹화는 모두 정답 레이블 없이 패턴을 찾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클러스터링 결과를 시각화할 때 원본 데이터가 고차원인 경우 가장 적절한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PCA로 2대 3차원으로 축소한 후 시각화하여 전체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일부 특성만 선택하면 다른 특성의 정보가 손실되고 모든 특성쌍을 그리면 조합이 너무 많아집니다. PCA는 원본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2대 3차원으로 축소하므로 전체 데이터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핵심 개념을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기법들을 다뤘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 기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